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절세남의 세무 이야기를 새롭게 진행하게 된 IM뱅크의 장화선입니다. 저처럼 세금을 문외한이신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절세남의 세무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IM뱅크의 조성철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세남 조성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절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세법을 잘 알면 아는 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증여세, 절세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화선님, 먼저 간단한 상식 차원 겸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채무가 있는데 이걸 누가 대신 갚아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돈을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증여는 우리가 아는 민법상 증여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재산의 직간접적 이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까지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 포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내 채무를 갚아준다면 채무 면제받은 이에게는 현금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군요. 요새 자녀가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빚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빚을 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부모님이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및 증여자의 연내 납세 의무 면제 규정을 활용하면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혹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받은 현금으로 금융기관이 채무를 갚으면 현금을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면 현금 증여는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해서 증여세를 같이 납부하도록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면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지 말고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변제해주면 자녀에게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하지만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면제 이익은 현금 증여와 달리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 역시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까 증여자가 못 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자녀에게 채무가 있다면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채무를 변제해준다면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증여세 납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사전 증여 재산 가산 규정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 가산이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에게 가산하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재산가에게 합산되는 것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 면제 이익이 사전 증여 재산으로 가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오래 사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사셔야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되지 않아서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완전한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정말 소중한 꿀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절세 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대납한 증여세를 재차 증여로 모아서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납한 세금까지 합산해서 증여세가 가중 부과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하게 되면 이 대납한 증여세까지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가중된다는 것.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본래 수증자 본인이 내야 할 증여세를 누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 역시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되어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세가 가중되는 거예요. 특히 국세청에서는 일정 재산가액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를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였는지까지 면밀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증여 전에 충분히 대비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재차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원래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납세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증여자는 수증자와 함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기표를 보듯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해주고 해당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한다면 거주자인 상태보다 증여세를 1억 1,500만 원 이상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자의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더 절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비거주자란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요건뿐 아니라 국내의 재산, 가족, 직업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증여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절세 팁을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빚을 진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부모님께서 금융기관에 가서 빚을 직접 갚으면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하여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다 피할 수는 없더라도 세법 규정을 잘 알고 이용하면 세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통해서 증여세, 절세, 촉꿀팁 공유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상속세, 절세 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상속세, 절세 팁 과연 무엇일지 다음 주도 기대해보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